자, 이 제살이라는 운이 좀 능동성, 공격성 뭐 이런 쪽하고는 좀 반대되는 좀 개념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쩌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가장 편안한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64년생, 예, 63세 되시는 갑진생 용띠분들 한번 준비해봤고요. 예, 예. 먼저 갑진생 용띠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갑진생 용띠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을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청룡의 백호를 얹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초부터 뭔가 이 판이 커요. 이게 크게 가질 수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 자체는 큰 판을 갖다가 벌릴 수 있는 그릇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안고 살아온 인생을 살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진토는 용의 자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이상이 크고 포부가 크고 스케일도 커요. 자, 이 진토 위에 갑목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곱고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자기 주도성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3천만이 말려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도 못한다, 딱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게다가 또 이 갑목 입장에서 진토는요, 편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자본의 유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큰 돈이 좀 움직이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지만 이 큰 돈이라고 얘기하는 편재가 12운성으로는 쇠지에 놓였어요. 전성기를 막 벗어나서 이제 약간 하강 곡선에 접어든 그런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기회라든지 이런 건 크게 오는데, 이게 이제 오래 머물지 않는 좀 그런 인생인데다가, 갑진이라는 푸른 용, 이 청룡 자체가 또 이 명예, 자존심, 성장, 확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도 좀 크고 결단이 빨라요. 일단 빨리 결단 내리고 빨리 움직여요. 다음에 백호살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인생에서 뭔가 내 인생의 판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야 될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자주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평범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예.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타입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띠가 갑진생 용띠예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좀 마음만은 늘 편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작년 한해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용띠분들, 갑진생 용띠분들은 좀 어떤 한 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년 을사년이요, 겁살이 병지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겁살 그러면 뺐느냐 뺏기느냐, 병지 그러면 역마, 변화, 변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변화, 변동이 생기는 와중에서 뺐느냐 뺏기느냐, 뺏고 빼앗기고 몸과 마음이 뭐라 그러나 이게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한 해였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자, 이 겁살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빼앗긴다, 뺏는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돈이나 자리 혹은 공로, 이걸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꾸 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기는 내가 분명히 했는 일인데 그 결과 있잖아요. 수익이라든지 그 공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누가 번다고. 이상하게 내가 그 작년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주 부린 곰이 된 듯한 기분이 좀 드셨을 거예요. 네네.
다음에 이 병지에 놓였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가 네. 뭔가 변화, 변동,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하는데 좀 과정이 많이 피곤했어요, 이게. 그래서 성과가 좀 만족스럽지는 않다 보니까 자, 한마디로 작년 한 해는요, 심신이 피곤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이제 병원년인데 예. 이 병원년 한 해로 봤을 때 저희 갑진생님 용띠분들은 좀 어떤 운세로 흘러갈까요? 자, 이제 이 제살이 사지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왜? 자칫 잘못 들으면요, 이게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좀 무섭게 들려. 예를 들어서 뭐 끝내야 산다 이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면 손해, 내려놓으면 이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살운에서는요, 뭔가 투자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게 약간 무리해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요 단어는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지에 놓였다라고 이제 이 한 사라는 글자는요, 역할 종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 챕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과를 봤던 어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했던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뭐 이게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뭔가 이제 한 구간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저는 됐거든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한 번만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좀 버틴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무리한 버티기라 또 자존심 때문에 유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올해는. 예. 좋은 거는 오히려 규모를 갖다가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현금화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자, 지금은 투자를 할 때냐 아니면 줄여서 현금화 시켜가서 짱 박아둘 때냐라고 얘기할 때 현금화 시켜서 보관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네. 다시 요걸 갖다가 투자 확장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요, 뭔가 벌린다기보다는 있잖아요. 줄여서 현금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택과 또 집중이네요. 이분.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말 썼잖아요. 억지로 잡으면 손해고, 무리해서 확장하면 손해고, 내려놓으면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월별로 봤을 때도 혹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갑진생이신 분들한테 2026년이라는 하나에는요, 뭔가 이제 능동적이고, 모험적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적당하지는 않아요. 네네. 자, 그래도, 뭐 1년 12달 내내 그렇겠어요, 이게. 좀 시간을 짧게 잡아야 돼. 네. 짧게 잡고 이제 안전하게 좀 단타성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달은 이제 가끔 들어오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2월 달이에요. 음력. 자, 그래서 요 음력 2월 달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조건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약간 개조한다, 바꾼다, 뭐 재계약도 괜찮고, 재계약하실 분들은 되게 음력 2월 달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뭔가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메뉴 왜 단가 조정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음력 2월 달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력 8월은요, 2026년에서 가장 좋은 달이에요. 예. 갑진생 진토에게 음력 8월이라고 하는 유금은요, 진유합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자, 합이라는 말만 들어오면요, 뭔가가 약간 순리적이고 부드럽고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뜻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특히나 사야 되는 건 거의 아무 때나 사도 돼.
괜찮은 걸 사야 한다는 조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사기에 불리한 달이라는 건 잘 없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는 거는 운이 안 따라주면 내 맘대로 그죠.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매각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음력 8월 달에 이제 뭔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다, 주식을 매각한다, 유리하고 주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빨리 왜 매각하고 또 손절 쳐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단타성. 8월 한 달 안에 그 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길게 끄고 가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력 11월 이제 자월은 자수 간목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자수거든요. 그 자수가 간목을 생존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이제 회수하는 쪽이에요. 받아들이는 쪽. 그래가지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수금이고 정산 이런 게 유리해요. 근데 회수하는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 같은 거 매수하기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까 왜 음력 8월 달은 단타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음력 11월 달에 매수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올해 안에 덧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조금 길게 보고 좀 최소한 내년 정도는 돼야 소득이 좀 생기니까 뭐 여유자금 같은 걸로 좀 투자하고 잊어먹고 계시면요 최소한 내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반드시 효자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단타성을 노리면요 이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진생 용띠분들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신 분들은 예. 개인 상담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갑진생 용띠분들한테도 격려의 한 말씀으로 또 한 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제살이라는 운이 좀 능동성, 공격성 뭐 이런 쪽하고는 좀 반대되는 좀 개념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쩌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가장 편안한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